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한 주간의 여론조사 결과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택수의 여론. 오늘은요, 이택수 대표가 출장을 간 관계로 특별한 한 분이 스튜디오에 나오셨어요. 같은 리얼미터의 권순정 본부장. 어서 오십시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저하고는 초면이 아니시지만 우리 뉴스쇼 청취자들하고는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인사하시는 건 처음이죠. 예, CBS는 다른 업무를 통해서 몇 번 드나들었는데 이렇게 방송으로는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니 사실은 우리 권 본부장님이 실무를 맡는 분이어서 저희 스태프들하고는 연락을 자주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택수 대표보다 더 자주 하시는 분이거든요. 예, UPD님하고는 목요일부터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드디어 이택수 대표 안 계시니까 이런 거 좋네요. 아, 그런가요? 말을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다 들으십니다, 나중에. 자, 오늘 스페셜 조사하고 정례 조사 중에 스페셜 조사부터 좀 볼게요.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론을 돌려보셨죠?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게 10월 14일이니까 근 2달이 되었는데요. 지난주 목요일에 문 대통령이 추미애 의원을 신임 법무부 장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예. 조사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네. 뭐 지명할 거란 얘기가 나온 지는 사실은 꽤 됐어요. 네, 꽤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2개월간 지속되는 과정 속에서 상당히 국정 동력, 그러니까 여론 동력이 이완돼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중에 순정을 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예. 그래서 개혁성도 유지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라고 하는 어떤 불확실성 그런 부분도 낮출 필요성이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판사 출신이고, 그리고 5선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 대표까지 했던 중량감 있고, 거기다가 개혁성까지 있는 인선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제 반면에는 일부에서는 당 대표가 장관으로 가서 되겠냐. 격이 좀 안 맞는다. 격이 안 이런 얘기들도 맞났다. 있었어요. 그리고 판사 출신인데 검찰 개혁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어떤 일부 여론은 있긴 한데요. 이제 조사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인사청문회는 무난히 통과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지금 사실 한 2년 동안의 정치 과정 자체가 예. 대립을 연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출신 같은 경우는 통과된다는 말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쉽게 통과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모든 부분들 자체가 정치연화든지 인사청문회 과정이 어떤 그 정치 쟁점화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원래는 의원들은 무조건 된다는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은 정국이 속설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들어설 때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정쟁화가 되는 다 정쟁화가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분석. 자, 네. 국민들 여론은 어떤지 이게 뭐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국민 여론이. 일단 뭐 결과를 좀 볼까요? 네, 지난 12월 6일에 조사를 했고요. 전국 19세 이상 성인 9,795명에게 접촉을 했습니다. 최종 502명이 응답을 완료했고요. 5.1% 응답률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유무선 RDD 전화면접 자동응답 혼용으로 조사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아주 간명하게 물었습니다. 질문. 추미애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선택지도 매우 찬성하는 편, 반대하는 편, 매우 반대 4가지로 간명하게 그러니까 뭐 물었습니다. 앞에 설명이 어쩌고저쩌고 붙은 거 하나도 없이 자, 추미애 후보자 법무부 장관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심플하게 물었고 왜냐하면 인지도가 상당히 높고 이게 다른 설명을 덧붙이면 요즘 워낙 논란이 많이 붙어서 선입견을 준다 뭐 이런 맞습니다. 논란이 많아서 그냥 저희 심플하게 조사했어요. 보죠 한번. 찬성, 반대 이렇게 크게 나눈 걸로 볼까요? 네, 찬성이 53%가 나왔고요. 반대가 37.7%가 나왔습니다. 찬성 53, 반대 37.7. 네. 이렇게 되면은 오차 범위를 넘어서 그렇죠. 반대보다 거네요. 찬성이 15.3%포인트 더 높으니까 아무래도 찬성 쪽으로 기울어진 여론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역시 이것도 진보층이나 민주당 같은 경우는 10명 중 8명 이상이 찬성을 하고 반면 보수층과 한국당 지지층은 10명 중 6명 이상의 대다수가 반대로 엇갈리는데 물론 이제 진보층의 어떤 찬성 강도가 보수층의 반대 강도보다 조금 높긴 높지만 어떤 진보 보수의 어떤 진영 간의 양극화가 나타났다.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좀 비교해 보고 싶은 게 그 조국 전 장관 지명 후에 네. 후보자로 지명 후에도 여론조사 한번 돌렸었거든요. 네. 논란이 막 커지기 전에 네. 그때하고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조정 장관과 관련된 임명 조사는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요. 예. 처음에 했었던 맨 처음. 지명했을 때의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 조사에서는 잘했다가 49% 정도가 나왔고요. 아. 부정평가 잘못했다가 44% 정도가 나와서 아. 지금이 그때보다는 긍정평가가 약 4%포인트 정도 높고 반대가 6%포인트 정도 낮아서 낮은. 전체적으로 추 후보자에 대한 어떤 긍정 여론이 조국 전 장관에 비해서는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조국 전 장관 아주 초기를 보더라도 높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이게 스페셜 조사였고 정례 조사 대통령 지지도부터 볼까요? 네, 대통령 지지율은 긍정평가가 0.1%포인트 하락해서 47.5%이고요. 그 부정평가는 똑같습니다. 48.3%. 소수점까지 똑같아요? 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기 지금 쉽지 않은데. 0.1%포인트는 거의 변화가 없다고 봐야 되니까 그러네요, 거의 그러네요. 동률로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한 주간에 일이 많았거든요. 청와대 압수수색도 있고, 근데 어떻게 똑같이 나왔죠 지난주하고? 예, 자세히 보면은 상당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초중반에는 예, 예. 오름세가 지속됐거든요. 수요일까지 일간 집계를 보면 48% 선에 유지가 되었고 주 후반에 넘어가면서 46% 선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 초중반에는 이제 필리버스터를 자유한국당이 신청하는 과정 속에서 민식이법 얘기 사실상의 예, 예. 어떤 이제 국회 대들락에 대한 책임론이 한국당 쪽으로 다소 더 불었습니다. 그랬었죠. 그에 대한 반사 이익 때문에 주 초중반에 오르지 않았나 싶고요. 음. 주 후반 수요일 날에 네. 이제 압수수색.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했죠. 그 이후에 이른바 하명수사 감찰 무마 의혹 이 부분들이 보도가 이전에도 확대가 됐었지만 보다 더 확대됐습니다. 이 그렇지. 과정 속에서 46% 수는 떨어지면서 이렇게 평균을 내보니까 아무 변동이 없었다. 이게 매일매일 조사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오르고 리얼미터는 내리고 매일은, 예. 평균 내니까 똑같아요. 예. 아. 최종 주간 집계는 변화가 없지만 네. 이제 세세히 뜯어볼 때는 변화가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자, 네.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똑같으면 정당 지지율은 어떻게 변했을까 보죠. 네, 정당 지지율은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1%포인트 상승해서 40%를 기록했습니다. 6주 만에 40% 선을 회복했고요. 한국당은 다소 내렸습니다. 1.5% 하락해서 31.4%. 네. 정의당은 다시 7%대를 회복했습니다. 0.5% 오른 7%가 나왔고요. 바른미래당은 4.9%, 평화당은 1.7%, 우리공화당은 1.2%, 무당층은 거의 변동 없이 11.9%가 나왔습니다. 그 민주당도 오르고 내리고 합쳐서 지난주하고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차이?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거의 비슷하게 거의 비슷하게 예. 움직였습니다. 주 초중반까지는 40% 선을 유지를 했고요. 예. 주 후반에 들어가면서 38%까지 떨어졌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이제 주 중반까지는 20%대로 떨어졌다가 금요일 날에는 30% 초반을 반등했습니다. 대통령과 한국당은 거의 비슷하죠. 그러네. 한국당은 내리고 오르고 합치니까 맞습니다. 1.5%포인트 지난번보다 내린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 네. 좀 뭐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하면은 어떤 게 눈에 띄세요? 일단은 지난달까지는 이른바 이제 진영별 양극화. 그러니까 진보층은 민주당, 네. 보수층은 한국당 쪽으로 결집하는 그런 현상이 대통령 지지율이나 정당 지지율 공히 나타나는데 예. 한 2주째 진영별 양극화가 다소 약화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보수층이나 진보층 각각 한국당, 민주당에서 결집도가 떨어지고 있고요. 아하. 근데 다만 이제 중도층이 상당히 키 역할인데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서는 지난주에는 한 4개월 만에 처음으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섰거든요. 이번에는 상당폭 떨어졌고요. 민주당 네. 역시 떨어졌고 한국당 소폭 올라서 네. 조금 좁혀진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권순실 실장님 오늘 이거 어떻게 조사하셨는지 네, 발표하셔야죠. 이번 주간 집계는 지난주 2일부터 6일까지 닷새 동안 조사를 했고요. 예. 역시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5만 1,722명의 통화를 시도로 해서 최종 2,508명의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응답률은 예. 4.8%였고요. 조사 방식은 아까 현안 조사와 똑같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이고 역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권 본부장님도 이택수 대표 못지않게 노래를 잘하세요. 다음에는 댓글쇼로 오늘은 바쁘셔서 안 돼도 댓글쇼로 한번 모셔보죠. 오늘 귀한 시간 정말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리얼미터 권순정 본부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